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2부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해 가시라고 참여하실 수 있는 연락처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연락하시면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인데요.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별의 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이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랑 어떤 이야기든지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부에서도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거니까요. 1부에서 퀴즈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힌트 쉽게 드릴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9시 1분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머! 누군가 했더니 저네요. 우리 민재홀릭님께서 오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제 팬카페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다면 얼른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재홀릭님은 민재 아나운서 햄토리보다는 귀요미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저 민재홀랭님만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업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운수님은 가입을 하셨대요. 고맙습니다. 인천운수님. 2부에 항상 자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노조 스타일 특별 무료 강연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 내드리기 전에 우선 박노조 스타일 강연회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10년 만에 오는 천재 1호의 수익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무료로 3시간 반 동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에서 9월 1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함께하기 이전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작전주, 2번 테마주, 3번 우량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릴게요. 우선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아주 좋죠. 아주 이름처럼 끄떡없을 것 같아요.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떤 걸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매일매일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내가 좁아서 난 좀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마인의 김보스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두 시황의 달인분들 모시고 오늘 또 이제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투자할 때 글로벌 시황이 이제 미국장이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참 좋은데 별 상관없이 가는 것 같아요. 미국장은 미국장대로 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안 가고. 예. 근데 해외 선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픽으로 주신 것들이 워낙에 다 잘 맞아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굳이 뭐 자랑하기 입 아플 정도로 잘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축구 이겼습니다. 예, 이제 축구는 잊어버리시고 이 톡스타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똑같이 모셨습니다. 우리 회양스타님 그리고 에이지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양스타님 지난주에 일단 제시해 주신 그런 대응 전략들 다 하나도 빈틈없이 다 맞아 떨어져 갔는데, 자,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리딩 하셨고 어떻게 좀 해왔는지 간략하게 분위기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갖고 좀 이따 이제 신세계 방송도 좀 이어지는데 그때 조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거지만은 저는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2017년도와 같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이따가 23시에도 신세계 방송이 있고 자료에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언급하는 부분은 매수적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S&P나 나스닥 지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적 접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종목은 미 증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거 관련해 갖고도 이따 얘기 나올 때 같이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멘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난주에 사실 골드가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골드 안 들어가면 된다. 대신 지수는 상방이다. 지수가 기가 막히게 상방을 뚫고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거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품을 사실 즐기는 구간, 이걸로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거품을 즐기는 구간입니다. 네. 거품을 즐기는 구간에서 아주 좋은 전략을 한 주 동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톡방에 참여하셔서 자세한 리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네.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크루드 오일이나 이쪽은 상당히 또 잘 맞추셨는데, 네. 이쪽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리딩 하셨고, 어떤 수익 얻었는지, 간략하게 인사말과 함께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이번에 오일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적 관점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죠. 사실 장기 매수적 관점은 거의 한 3주 전부터 그냥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셔서 그냥 계속해서 상방 보셔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ETF로 잡아가시면 일단 손절 나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장기 매수 포지션 취하시고, 단기 매수 포지션 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산 신호 오늘장에 또 드릴 겁니다. 청산 신호 보시면서 청산 들어가고 ETF 또 추가적으로 끌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핵심 이슈는 오일보다는 원래는 달러 인덱스였죠. 달러 인덱스가 저번에 제가 비교드린 밴드 박스권,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밴드 박스권 중앙선에 위치를 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발언을 거꾸로 역터닝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 물량들 계속해서 아직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리뷰 드렸던 달러에 대한 상방, 달러에 대한 하방, 그 다음에 유로에 대한 상방 포지션이 그대로 이번 주까지도 이어졌죠. 그래서 이를 통한 통화적 플레이가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사말 나눠봤고, 본격적으로, 지난주 핫딜 들어가기 전에 이슈 하나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슈 하나 잡을만한 이슈는 아닌데 좀 재밌어서 하나 이슈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의사로 가고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멘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양사님, 지난주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의사록도 좀 나왔고,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이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코멘트 시장 반응이 결국은 달러 강세 쪽으로 돌진 못했어요. 돌진 못했지만 약간 멘트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주면서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수가 좀 탄력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인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한번 질문하죠. 저도 이제 김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이어갔지만은 거기에 문구가 새로운 게 몇 개가 추가됐어요. 문구가 새로운 게 몇 개가 추가됐는데,
지금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이 지지를 밀리지 못하는 구간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지가 밀려야지 매도적 접근을 조금 가능하겠다 이래서 좀 많이 기다린 입장이었는데 지지가 밀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에요. 딱 지지에 걸쳐있죠. 네, 지지에 딱 걸쳐있는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대적 비둘기예요. 상대적. 그나마 좀. 네, 7월 증언 대비해서 굳이 따지자면 비둘기입니다. 네, 7월 증언에 대비해서 잭슨홀 회의 자체가 상대적 비둘기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뷰 자체를 한 해 동안 큰 뷰 자체를 좀 먼저 집중을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달러의 약세장이 펼쳐지는 구간 자체가 끝났어요. 이 구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테이퍼링에 대한 시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유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이제 반등이 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로존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황은 이미 반영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뒤로 이제 달러가 이렇게 올라온. 그래서 작년과 같은 이제 쉬운 차트는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올 한 해는. 남은 기간 동안 굉장하게 박스 랠리로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장세 안에서 뭐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작년에는 제가 좀 유로 매수를 고심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갖고 이제 바로 앞당겨진 시황 자체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갖고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방금 전에 이제 윤지님께서 얘기하신 것 자체가 박스랠리에 대한 구간을 좀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린다고 보는 편이에요. 사실 매매하기 좀 어려워진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구간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골드 매도적 접근 자체가 이제는 반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골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서 이번 3월, 6월에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지지가 밀렸어요, 이게. 어제 연결 차트상 지지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하나에 선 가지고 한 6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6시간 동안. 네, 6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담배도 펴가면서 이렇게 6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고민입니다, 진짜. 이거 자체가 앞으로 기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박스 랠리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분위기를 엄청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018년도의 장세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같은 쉬운 차트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를 추세적으로 좀 눈에 볼만한 구간이 나오기가 좀 쉽진 않다. 작년과 같은 기조, 이제 원웨이성 기조 이렇게 가는 시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 뭐 이 정도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쉬운 게 지수인 것 같아요. 지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에서만큼은 좀 손실나면 안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 일단 잭슨홀에서 약간 파월이 이제 코멘트 하긴 했는데 약간 트럼프 돌려가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가기라기보다는 약간 비도 맞춰주면서 그냥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긴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의사롭게 한번 돌려깠더라고요.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경제 상황이 너 때문에 안 좋아, 너 탓이다 일단.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뭐 이런 코멘트하고 지금 이번 주 초에 중국어 갑자기 폼페이오가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지 24시간 만에 다시 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날 과연 북한 방문하느냐. 북한 방문하면 미국과 중국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잭슨홀 컨퍼런스의 코멘트까지 좀 감안했을 때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일단 잭슨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존의 파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뭐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느리게라는 느낌을 살짝 느낌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꾸준히 그냥 계단식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영어 뉘앙스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겠다.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올라가겠다가 핵심이고 그냥 조심스럽게는 이제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공격적인 표현을 순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옐런 이장도 그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돌려서 우회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매파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뭐 저번에 뭐 댈러스 총재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그렇고 사실상 트럼프의 비위를 좀 맞춰주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 걸자라고 하니까 이제 연준 총재들이 슬금슬금 트럼프의 입장을 살짝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한 회 정도는 좀 빼도 될 것 같다. 사실 내년까지 거의 뭐 4회 연속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회 정도는 좀 빼서 지금 목표 일단 금리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2.75 정도로 맞추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 정도의 포지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재들이 꿈꾸는 거는 지금 파월 의장 이후에 조금 더 높은 직급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높은 직급을 높은 직급을 살짝 원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드는 부분이 있고, 워낙 이제 트럼프가 인사 체인지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11월에 타협되면 큰일 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네, 그죠. 그때 사실상 뭐 중간선거 때 털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인사권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강하게 본인들의 집권을 이어가더라도 파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지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파월이 굉장히 친인사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본인이 매파적이라는 거는 알고선 뽑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친인사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만의 그냥 매파적인 성질만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건 겁니다. 이제 너도 내 말대로 따라줘라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줬는데 지금 파월은 그대로 본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 정도 돼서 트럼프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포텐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얘기를 좀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저는 사실 그냥 액션상으로 북에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줬다. 애초에 갈망은 없었고요. 애초에 갈망 없이 애초에 갈망 없이 그냥 대외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하고선 24시간의 기간을 본인들만의 생각 안에 정해놓고선 일단 카드를 던져본 겁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바로 카드를 회수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갈 생각 없이 카드를 던진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이랑 협상할 의도 자체는 있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이란이랑 한번 회담하고 오고 애초에 중국이랑 먼저 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란이랑 회담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중국과 이란과 사실 반미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미리 사실상 우리가 이 카드를 줄 건데 사과를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가주겠다. 이런 정치적인 액션을 보여준 거고요.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이 액션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카드를 줬다 뺏는 액션이 사실 트럼프의 핵심적인 정치 수단인데 카드를 줬다 뺏는 지난번 한번 그랬잖아요. 줬다 뺏는 액션을 굉장히 잘하는 게 트럼프예요. 근데 줬다 뺏는 액션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왜 갑자기 줬다가 다시 가져가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정치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고요.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 때는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고 이런 게 굉장히 긴지 아닌지가 확실했다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고 그리고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북한이 먼저 보여줘야 되고 안 보여주면 바로 뺏고 굉장히 인과응보가 철저한 정치 훈련을 북한한테 시켜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행보는 솔직히 북한이 뭔가를 줘야만 미국이 대가를 주는 그건 선인과응보적인 행보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체제가 굉장히 단합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랑 회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걸 무역전쟁에 약간 북한 끼어팔기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조금 북한을 살짝. 중국이 카드로 북한을 쓰고 있죠. 근데 사실상. 미국이 또 같이 쓰는 느낌도 있고. 좀. 네, 미국이 북한을 좀 써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올 때 장면 보시면은 거의 이거는 총살 위험을 뒤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게 북한이고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란을
이란을 통해서 석유 수입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기업들도 이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모든 포지션을 볼 때 북한도 이란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란에다가 무기 수출을 하고 석유를 뽑아오던 관계에서 볼 때 이란도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무기 수입을 하고 똑같이 지금 석유 팔려는 판로를 지속 개척을 들어가지고 싸게 팔더라도 조금 1달러라도 더 싸게 팔더라도 너희한테 팔겠다라는 판로를 개척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석유 수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될 게 없죠. 그리고 무기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핵 개발 멈춘 상태에서 뭔가 수입처는 있어야 되는데 혹은 군사 개발에 대한 진전이 있을 만한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란이 받아줄 수 있다면 오히려 북한은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관계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낄 자리가 좀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무역전쟁에서 이게 북한 가지고 좀 약간 상황은 안 좋은데 오히려 무역전쟁 안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또 지수는 탄력받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무역전쟁이 좀 완화돼서 올라간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수영 나오면 올라가지고 나쁜 수영 나와도 버텨준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수가 좋아서 워낙에 그냥 수급 자체가 좋습니다. 수급 자체가 좋아서 밀릴 일이 크게 없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좀 잘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핫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먼저 해왕스타님이 골라주신 핫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골드하고 유로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지난주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마침 이게 또 달러 인덱스하고 아주 이제 대응이 역의 상관관계로 대응되는 상품들인데 지난주 핫딜 어떤 부분으로 꼽아 주셨나요? 지난주 핫딜 자체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속적인 수익으로 말하긴 했는데 골드랑 유로를 오히려 안 했어요. 네, 원래 이제 박스 이탈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핫딜이라고 찍어놓고 이 지지가 밀리면 한번 보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졌는데 저는 지지 안 밀리면 안 봐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아예 그냥. 안 보는 선택이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이주의예요. 왜냐면은 이게 밀려야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되는데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내가 안 보이는데. 게다가 이제 보이는 시황 자체가 이제 회의록이랑 이런 어떻게 보면 매파적 시그널을 좀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지지를 물리고 차라리 기다리는 입장을 좀 취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그 오일 자체가 중요한 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크루드 오일이요? 뭐 오일 자체를 매수 자리를 보려고 기다렸던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일 지지 자리가 한 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격대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냥 이때부터 계속 매수 봤어요. 뭐 가격대가 필요 없이 이 지지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지지 라인을 좀 잘 그릴게요. 이 지지 라인 밀리고 나서 그냥 지속적으로 매수 위치만 계속 고집을 했었어요. 저기 오히려 또 올라온 뒤에. 이거 밀리면 한번 보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봉상 이제 지지 자리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적 접근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하겠다 이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양봉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약간 비추세 구간이었고 지금 이제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데일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68.90 라인에서 한번 매수 포지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8.90. 이제 왜냐하면 일목을 기준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목을 기준으로 컷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68.90 잡고 손절 한 20틱 정도 보유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통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이런 매수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좀 기대값을 가지고 기준선 위치값에서 매수를 누리시면은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하진 않아요. 하루에 한두 차례. 지수 종목별 한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타이밍 자체만 잘 잡으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일 자체가 좀 핫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핫하긴 하는데 사실 그동안 좀 너무 좀 잘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다가 좀.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사실 이제 시황이 없어요. 네, 사실 오일은 그냥 문제점이 뭐냐면 오일은 갑자기 뭔 일 터지면 답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갑자기 중동에서 뭔 일 터지거나 미국에서 뭐 갑자기 뭐 원유 재고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그쵸. 예, 이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오일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하게.
매매락이 제일 꺼려지는 종목 자체가 아직도 오일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란 문제가 가장 핫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핵합의 탈출, 핵합의 관련해 갖고서 탈퇴한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이란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11월에 이제 이란 그죠. 그게 이제 제재가 진행되죠. 네, 그때까지 이제 시황 자체가 좀 랠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매수적 포지션을 보유하는 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1월 이후에 엄청난 파장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좀 약간 무서운 그게 장난 아닐 정도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란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란이 저는 미국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란 혁명 수비된 거예요. 그쪽이 상당히 그쪽이 자금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워낙 그쪽 말을 많이 국민들이 많이 듣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반발하는 국민도 많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꺾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상당히 좀 약간 무서운 구간입니다만은 그때가 11월이 아직 조금 시간 남았죠. 그렇죠. 시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방 추세적으로는 볼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나스닥도 오늘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주 핫딜로 해가지고 오일 나스닥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나스닥은 제가 왜냐면은 매수만 보라고 웬만하면 추천을 드려요. 지금 상황에서 왜 매수만 보라고 추천드리냐면은 여러분 2017년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구간이 나올 때 스팬을 못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거에 너무 걱정을 앞서는 것 같아요. 약간 면역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껴버리니까 야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 미중 무역 마찰 정도. 그죠, 마찰 정도 아직까지는. 마찰. 전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동성만 확대됐어요. 작년에 대비해갖고. 어제 이제 나프타 협상 관련해갖고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진전 자체가 보이고,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보냐, 어디까지 랠리가 이어가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로 영역 들어갈 때까지는 매수 거품 자체가 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또 0.2포인트, 3포인트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장난 아닌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신세계 할 때 조금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한국 증시 관련해 갖고도 한국은행 금리 관련해서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장기 포지션을 들어가는 지점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수장을 보는 지점은 아니지만은 지금 제일 기대되는 값은 이제 스팬 하단 위치 값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여기서 지지받을 이런 식으로 지지 한 번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좀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오겠지만, 아주 추후에 오겠지만 매도 랠리가 이어가고 있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이런 자리에서 장투를 한번 들어가는 게 상황이 좋게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지금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면 데일리 매매에 조금 적합하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관점은 아주 추후에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셨다가 지금 60분 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 60분 봉도 같이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준선 위치값 맞고 고가 랠리 열리면은 그 다음은 스팬 하단 자리예요, 상단 자리. 그럼 오늘 중요한 위치값이 7570.00이에요. 7570.00. 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틱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지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매할 구간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7570까지 올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계시다가 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간다면은 이런 자리가 좀 좋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금 장세가 미장이 개장하면은 좀 파동이 클 것 같아요. 네, 전일 좀 잠잠했으니까 이 7570까지 지지 밀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지지 받는 구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봉상 지속적인 상승 랠리예요.
지금 이게 좀 중요해요. 상승 랠리로. 데이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좀 편하죠. 매수 하기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간 자체를 좀 잘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진입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구간 자체를 좀 면밀하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대응하지 마시고 절대로 막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해양스타님 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예. 그래서 힌트 주시잖아요. 물어보시면 바로 다는 안 알려주셔도. 저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십니까? 네,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시니까요. 네, 물어보시면 다 빨리 들어오셔서 나스닥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신세계 있으시니까요. 제가 볼 때 신세계 방송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해양스타님이 지난주에 이제 핫딜로 잡아주셨던 이제 골드하고 유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안 움직이면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지수 쪽은 상방 대응해라 해가지고 지난주 핫딜로 지수 쪽을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시스템님 해선물 이제 지난주 핫딜로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제가 갖고 온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 관점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서? 그대로 그냥 방향이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 이번 주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번 주 대본을 제가 지금 대본을 가져왔는데 저번 주 대본을 그냥 복붙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왜 대본이 똑같냐? 똑같이 준 거 아니냐 이거? 아니, 똑같이 드린 게 맞아요.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코멘트라도 한번 달아주시지. 아니 다른 게 없어서요.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고요. 왜냐?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로가 지금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제가 유로에 대해서 상방에 대한 핫딜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서 핫딜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유로가 상방 쪽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 180도 전환 차트로 보시면은, 180도 전환 차트 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으로 96.60 정도 맞고 나서 지금 현재 94까지 계속해서 하방 방향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94까지 지지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저항선에 대해서는 94.8 정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94.8에서 잠깐 반등을 보였죠. 1차적 반등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재하방을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차 구간 도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하방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열려 있는 건 일단 94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방 방향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밴드 박스권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요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박스권이라 지금 박스권이라 비교를 해서 이제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과거 이제 92선에서 100선까지의 기축 통화를 위한 박스권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목표를 했던 달러가 가져야 할 단기적인 안정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상방 보여준 다음에 강하방으로 약달러로 내렸죠. 그래서 88선까지 도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넓어진 밴드 폭을 그대로 진동 공간으로 가지고선 계속 상하방으로 1년마다 진동을 시킬 거냐?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박스권 폭이 8.0 정도였습니다. 8.0 정도의 폭을 그대로 지금 88.2로 대입해서 보시면은 지금 딱 8 위 더하시면 얼마죠? 96입니다. 96.8이 지금 딱 8 정도의 박스권 영역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약달러를 추진하고 나서 강진동으로 다시 올리려는 게 아니라 박스권 자체를 여기로 저점을 두고선 하향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6 시점에 도달하자마자 빠르게 금리 인상 불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거고요. 금리 인상 웬만하면 좀 지연을 시켜라라는 이 의견을 일부러 내놓은 겁니다. 사실 강달러 정책을 처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금리 인상 철회에 대한 얘기를 내놓은 이유 자체가 여기서 이제 상한선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내고선 떨어뜨려라라는 관점에서 떨어뜨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96에 대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대로 하방으로 저 아래까지 계속 직활강을 할 것이냐,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94선이 지지선으로 최근에 정립이 되어 있었던 만큼 여기서 저번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퍼센티지가 역전된 상황, 즉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자금들이 들어온 게 94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94선은 강한 지지선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들이 여기서 호가블록창으로 견디고 있기 때문에 94선 이하로 떨어지긴 어렵고요.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준다면은 높으면은 97.8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7.8 정도까지 영역은 넓혀져 있는 만큼 여기까지 상한선 영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진동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94선까지 떨어지고 나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체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중국장 수급들이 대규모로 아직 빼지는 않았어요. WTO권으로 이제 중재 과정이 넘어가면서 중국장 수급들이 일부 빠지고는 있지만 대규모로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일단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유럽 측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리 먼저 우리가 약달러를 추진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 강한 직활강이 아래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로도 더 공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고 달러를 더 끌어내리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업들이 이 약달러의 추세에 적응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해외와 거래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익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손익계산서를 위해서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추세가 일관성 있게 나와주지 못하고선 공격적으로 확 나와버릴 경우에는 환차익 계산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럼 이럴 때 트레이딩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기업 손익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약달러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10월 달에 알아서 유로에서 테이퍼링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를 끌어주겠다. 그래서 그 모습에 따라서 달러가 알아서 내려가는 흐름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약달러에 대한 관점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금리에 대해서만 맞고 지금 상태의 추세를 그냥 유지해 놓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하고 달러에서 한 방에 얘기해 주셨네요. 어차피 상황관계가 있으니까. 네, 사실 뭐 180도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ETF 상품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한 번 안 가져왔는데, ETF 상품 시장에서도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있다고요.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이 이제 ETF 관련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도 원래 좀 하시고 계시는데, 네. ETF 쪽 가상화폐, 암호화폐 ETF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설명이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TF가 아직 승인 처리가 진행이 된 건 아닌데 ETF 승인 처리가 이제 9월 21일로 추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1일, 30일 연달아서 지금 승인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기반인가요? 네, 비트코인 기반의 ETF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 거래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실 텐데. 그 비트코인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오셨습니다. 쳤으면 정말 대박 쳤겠네요. 사실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하락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2만 선에서부터 최근에 떨어뜨린 게 6천 선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찍어내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빅쇼트죠. 증시 보시던 분들은 과거에 이제 증시장이 2008년에 무너졌을 때 그때가 빅쇼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빅쇼트가 그때 무너질 때도 5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5분의 1 토막. 지금 보시면은 반년도 안 됐습니다. 반년도 안 된 시간 동안 2만 선에서 6천 선까지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지금 거의 한 4분의 1 토막까지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거의 약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매수 수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면 어렵고요.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네, ETF가 출시가 되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시황 때문에 반등은 주죠. 왜냐, 일단 수급이 들어오니까 암호화폐장 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ETF의 성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ETF가 지금 출시 예정에 있는 게 지금 디렉션 기준으로 디렉션 상품 그다음에 프로시어 측에서도 지금 양쪽에서 다 상품을 NYSE 측에서 통해서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롱숏 다대 롱숏 상품 보시면은 다 상품명에 지금 비트코인 숏 상품이 있고 베어불 상품이 있습니다. 베어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월스트리트 올프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베어불 하면은 이제 불은 상승장, 베어는 하락장입니다. 왜 굳이 ETF에다가 베어장을 넣어놓을까요? 베어 괜히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수익률 날려고 넣어놓지는 않겠죠. 예. 배열을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숏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의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장 트레이딩 기준의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장에서 본인들이 그냥 매도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ETF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거 출시를 시켜서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ETF에다가 매도 관점으로 투자하실 분들 일로 다 몰려라 라는 관점의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 ETF들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과거에 현물만 거래하던 시장과 달리 오히려 숏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그냥 증권 거래하시던 분들도 비트코인 떨어졌는데 우리 더 떨어뜨려 볼까? 그냥 같이 매도 쳐볼까? 하고서 매도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도 수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리해지고요. 그다음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그냥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수밖에 안 하셨어요. 과거부터 매수밖에 안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장에서 매도 다 치셨습니다. 근데 이 장이 원래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막아서 도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처가 없었죠. 매수밖에 ETF 못했습니다. 주식은 쉽게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 통해서 상장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해외 증시 열려 있는 HTS 통해서 쉽게 거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숏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다라는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ETF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ETF 나오면 우리 향이 마스터입니다. 한번 꼭 트레이딩 관련해서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상품이 좀 늘었다는 부분, 대처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부분은 장점이니까요.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해외 투자 핫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딜 보시면은 우리 그 AG 시스템 스타님이 유로FX 크루드 오일 가지고 나오셨고, 우리 해양 스타님이 나스닥 S&P 500. 역시 지수를 계속 밀고 계시네요. 자, 우리 그럼 해양 스타님 먼저 한번 지수 관련해서 이번 주도 지수가 상방 뭐 추세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주일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죠. 무리라고 봐요. 뭐 어떻게 딱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데 이걸 하냐. 근데 이 어느 정도 조건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주 동안 잘 맞히셔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보조 지표를 하나 설명할게요. MACD 양봉내 구간은 웬만하면 매수 보세요. 이런 식으로. MACD 양봉내 구간. 이게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는 조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양봉이네, 음봉 나올 때까지 매수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래 이런 랠리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봐줘야 돼요. 양봉 나오면 이 눌림장이 끝났다,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간다,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이 단순한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 하나만 딱 켜도 오늘 장세가 어떤 식으로 될지, 만약 MACD가 음봉으로 나온다면은 이 구간에는 매매를 좀 스탑하고 어느 지지까지 맞았을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보겠다, 이런 조건 자체를 조금 충족하면서 약간 본인이 그런 기준들 좀 잘 성립을 그렇죠. 설정을 해놔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매수를 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정도 기준만 맞춰가지고 조금 장을 보면은 매매할 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확실하게 지어질 뿐더러 어떤 조건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는 게 맞아요. 지지가 무너질 때까지, 지지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무너질 때까지는 상승장으로 봐야 돼요. 아예 병고를 사실 갖다 개인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저기서 매도 치는 거. 거의 매도를 쳐요. 그래서 이제 꼬꾸라진다 생각하고, 근데 그 시장은 꼭 항상 반대로 갔더라고요. 그렇죠.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확인하고, 장세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이럴 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좀 기다리는 입장을 좀 취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해서 좀 조건을 만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요 근래에 계속 매수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을 계속 넓혀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매수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아직 조건 자체가 모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조건 안에서 60분봉이랑 이제 틱봉을 보고 어떤 기준 자체를 잡고 좀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 전에 기준 자체 지지 봤는데, 이제 미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지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7570, 지지를 받는지. 7570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부터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추세가 헤드앤숄더가 적용되는 일목균형표가 다시 틱 차트상 스팬이 다시 밀리는 구간이 성립되는지, 이런 조건 자체가 만족되면은 무난하게 여기서부터 또다시 추세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 형성돼요. 근데 이게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굳이 내가 살 필요 없다. 오늘 한 30만 원 벌어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세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전체 시장 시황을 보면은 사실 멕시코하고 이번에 협상도 타결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으로는 좋은 일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쉽게 밑으로 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아까 내용도 지수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뭐 4주연속 맞췄으니까 뭐 한 주 더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들 우리 꼭 같이 보시고 만약에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해양스타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물어보면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런 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꼭 가셔서 뭐 물어보시면 실시간 대응하기 좀 편하시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AG 시스템스타님, 자 유로 FX하고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크루드 오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사실 저도 유로 사실 좀 무섭긴 하거든요. 왜냐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악재가 좀 하도 많아서 유로 이쪽에. 네. 유로 상방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상방 트레이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관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만큼 구사까지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등을 한번 더 보여주고 나서 저항 여부를 보여주고 떨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때 여기용해서 유로를 매수 잡고선 한 번 더 슈팅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황 자체가 10월부터는 유로가 상방에 대한 시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아무리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고 한들 2주 전까지는 플레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실 때 매매 포인트를 좀 주어드리자면은 일단 단기 매수로 1.1625, 그 다음에 1.15990, 그 다음에 1.15760 이렇게 세 라인에 대해서 단기 매수 포인트를 슛을 쏘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매수를 쉽게 쏘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상방으로 올리는 장기 추세 구간 동안에 유로가 매집 들어간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잡아서 올리고 하는 단기 슈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 참고로 매매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로팩스랑 크루드오일 뭐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사실 크루드오일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크루드오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ETF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64.50에다가 평균 단가 맞춰서 계속해서 ETF 상방에 대한 보유를 들어가셔라라는 얘기를 이어왔는데 최근에 지금 청산 시점을 한번 드렸었어요. 지금 공교롭게 방금 전에 또 저희가 어제 청산했던 라인에서 맞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69.13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8월 27일 날 매도 포인트죠. 매매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69.13에 대한 매도 포인트를 톡방에서 드렸었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어제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어제장에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계속해서 차트가 거의 한 100T가량으로 하방으로 빠졌고요. 근데 이 추세 자체는 매도 신규 진입도 용이한 포지션이었지만 기존의 매수를 이어오시던 분들이 매도를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포지션이다라는 부분으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장의 고점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오늘장 와서 방금 전에 69.13에서 맞고 또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14 한 틱 정도만 더 밀리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이 단기적으로 5일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함부로 역트레이딩은 들어가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더라도 ETF들은 매수 홀딩 계속 가셔도 됩니다. ETF들을 꾸준히 밀고 가셔도 돼요. 그냥 1년, 2년 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홀딩 가실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선물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64.50에서 이어온 약 400틱가량의 틱수 여기서 단기 청산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베스트픽 한 번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때 8월 27일 날 짚어드렸던 69.13 매도 포인트 그대로 수익 났던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골드에 대해서 장기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었는데 지금 골드 매수가 1201.80, 1201.8에서 매수 포인트 포지션 진입 들어가서 지금 현재 뭐 거의 100T가량 넘게 상승 한번 보여주고 나서 현재 차트는 지금 공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장고 현황이 나오네요. 장고 현황. 네, 장고 현황 한번 짚어드렸었고요. 몇 개 그냥 한 번에 쳐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골드 지난주 했던 네네 맞습니다. 골드 추세로 지속적으로 수익 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짚어드렸던 파운드, 제가 매매 포인트 오늘 지금 유로도 짚어드렸는데 파운드 매매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갔죠. 장기 매도를 짚어드렸고 단기 매수를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파운드가 문제는 제가 장기 매도 관점 포지션을 드리고 나서
저희 수요일장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그냥 매도가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매도 포인트까지 터치도 못하고서 그냥 제가 시황 말씀드리고 나서 그냥 빠졌습니다. 뭐 회원분들이 나갔던 거 그냥 네,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매도를 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계속 매도를 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계약수가 왔나요? 네, 브레이크를 2번을 드렸는데 2859 라인에 브레이크를 드렸고 2824 라인에 매수 포인트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9 라인 바로 위에 한 틱 전에 60에서 저점 맞고 강반등으로 청산 물량 쫙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수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00틱가량 떨어뜨리고 나서 지금 28.24에서 매수 포인트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강 매수 구간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피까지 유로 FX 크루드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 정리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좀 보시도록 하고 우리 민재 앵커님께 시간이 모자라서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파랑파랑한 세 분의 스태프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였죠.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2번. 테마주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5분만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공개하겠습니다. 5548님, 7087님, 8671님, 0039님, 8120님 이렇게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톡스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톡방 이용하신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가능하십니다. 개인 톡방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요. 단체 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노주스타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무료로 3시간 30분 동안 10년 만에 오는 천재 1호의 수익 재테크라는 주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에서 9월 1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